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책 말고 제가 그 칼럼에 기고했던 잡사 일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날씨가 이제는 에어컨을 켤 만큼 좀 더워졌어요. 앞으로 더울 날이 진짜 많고 모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럴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각별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경계, 의심. 그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경계를 해야 되고 누군가 먼저 이렇게 다가오려고 했을 때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뭔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랬을 때는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살펴보는 게 좋겠죠. 하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너무나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쓰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하고 일맥상통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전쟁처럼 거창한 이슈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고 사귈 때도 적용할 만한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그렇죠. 옛날 친구들이 친구기예요. 뭐 툭닥툭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고, 가끔은 뭐 섭섭해서 서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유 참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한 그 오랜 세월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굉장히 소중한 고마운 존재들이죠.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신상이 좋다. 새 옷 사고 새신 사면은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네. 오래 사귄 친구와는 그만큼 허물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노희경 작가가 각본을 쓴 그 모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좀 약간 허무한 장난이었는데 뭐 쟤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거고 오랜 친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달려올 거야 하고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뚝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좀 안 좋은 문자 남기고 끊어버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친구가 막 그 비행기를 막 알아 그냥 정말 힘들게 구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었던 거죠. 진짜 막 분하고 뭐 눈물 나고 자기를 시험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 그 주인공의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가끔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편하다 보니까 좀 막말도 하게 되고 또 지적질도 하게 되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약간 까칠한 성격이라 친구가 되게 많진 않아요. 아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예민할 때 예민한 게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민할 때는 어떤 상대방하고 이렇게 통화했을 때 그 상대방의 기분까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돈 내는 입장인데 맞춰줄 이유도 없지만 전화했는데 왜 그러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용건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럼 이왕이면은 좀 약간 솔톤으로 밝게 받아주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쉬우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날 기분까지 다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안 되는 친구 중에요. 되게 막 지적질 저한테 막 하고 너는 뭐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기분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다행이죠.
의외로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뭐 약간 그 어조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삼을 때는 가끔은 그 복잡한 감정까지도 읽혀질 때가 있어서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전화를 사람이 이제 급하다 보면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약간 그 전화 자체를 기분 나쁘게 받거나 이랬을 때는 두 번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전화 자체가 좀 꺼려지는 그런 때도 있어서, 저는 누구든 카톡을 하든 전화를 저한테 했다 그러면 바쁜 상황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피드백을 줄 때, 아니면 전화를 이렇게 막 받았을 때 웬만하면 웃고 좀 더 과장되게 그런 받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오랜 친구랑은 그저 주고받는 게 없어도,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쵸?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뭔가 항상 긴장되어 이제 있다가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순진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연유로든 일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참 힘들어요. 하다못해 뭐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 어느 뭐 한의원을 간다,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다니던 곳을 뭐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새로 가서 나의 또 증상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 그 인간성도 좀 파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싫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끔 어떤 병원 가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그냥 저 사람은 의뢰고 우리가 안 적어도 오는 사람하고 정말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죽어도 두 번 다신 거긴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일은 그 샵에 가지 말아야지. 이러다가도 그게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또 가요. 다시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굳이 내 벌써 감정에서 그런 게 느껴졌다면 상대방도 실수한 거니까요. 근데 어느 그런 어떤 그 지점이 기준점이고 어느 지점이 그 합의점이 도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어쨌든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친절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게 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내고 뭘 하면서 저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쓰고 케어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이라도 잘 관리하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한 번 만났지만 되게 또 인상 깊게 좋았던 기억들도 있어요. 네. 인연이 안 돼가지고 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관계가 한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아주 그 애매한 관계들이 있어요. 어떨 땐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요건 좀 위험해요. 10년 지기처럼 금세 친근해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되게 희한하다, 편하긴 한데 근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고, 첫날 만났는데 막 너무 편해서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나중에 보면은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건 이제 저의 성향이에요. 시쳇말로 필이 통했기 때문일까요? 느낌이 통한 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정해진 공식은 없겠죠. 왜 점점 원숙해지고 약간 나이가 들면은 융통성도 생길 것 같아서 인간관계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못 모를 때가 차라리 인간관계가 쉬웠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낯선 상대를 만났을 땐 다소 거리감, 경계심을 유지하며 대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경계심이 엄청 심합니다. 의심도 많고요. 그래서 뭐 아주 결정적인 사기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노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저렇게까지 하고 또 친구들이 그럴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이제 그 어떤 만날 일이 잦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은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 사람 괜찮니? 미정아? 이렇게 물어봐요.
약간 제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특히 넷상에서 만나는, 뭐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 온라인, 뭐 밴드, 위험해요. 뭐,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조심해서 나쁠 건 한 개도 없으니까요. 선의로 시작된 인간관계로 인해 실망하게 되거나, 실망하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경계가 느슨했던 탓이라고 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말도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고심 끝에 내뱉어야 하고, 상대방이 어느 지점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상황 판단도 좀 빠르고, 좀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허허허하게 웃고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뭔가 그냥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마냥 호의라고 생각을 하고 무례해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불쾌해요. 그쵸? 네. 남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불순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돌다리도 두드리며 만나라. 돌다리를 100번 두드려요. 저는 시멘트로 만든 돌다리라도 아마 두드릴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에 비추어서.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마당발 기질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봅니다.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막 도움을 받고 뭐 술술 풀리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다 보면 나한테 그 집중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다 보면은 오히려 나한테 쓸 에너지는 못 쓰고 상대방의 그 실타래를 풀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 많다고 옛날에는 쟤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아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그게 결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지만 뭔가 다른 속셈으로 접근하려는 게 보일 땐 당연히 경계하게 되죠. 아파트를 한번 이제 후배랑 분양을 받으러 저기 용인 어느 쪽에 한 몇 년 전에 둘이 그 일대를 한 3바퀴를 돌았어요. 거기가 좀 약간 이상하게 미분양이 많은데 아파트는 산세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하고 갔는데 어머나 그 자세히 이제 지켜보는데 어느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이 여자분이 뭐 과도하게 친절한 거예요. 뭐 커피를 뭐 뭘 드시겠어요? 뭐 어머 뭐 이렇게 예쁜 분들이 오셨네 막 이러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순간 의심이 확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근데 저희는 관리비도 엄청 싸대요. 다른 데보다 반 이상이 싸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머 그래요? 너무 좋은 조건이야 이럴 텐데 관리비가 싸다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겠지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밖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막 그 송전탑 같은 게 막 이렇게 군데군데 그 왜 막 안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많이 있으면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막 그 필칭 같은 걸 꽂아놓는데 저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 곧 없어질 거래요. 여기 무슨 되게 그 시에서 높은 분이 살고 있어서 저걸 그냥 내비두지 않을 거래요.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이거 서명하래요. 이거 지금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근처 역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너무 좋은 데래요. 그러면은 하나만 부탁합시다. 써주세요. 저거 없어진다고.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환불해준다고 써달라. 근데 같이 갔던 후배는 이 사람이 막 극도의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까칠하게 나가니까 약간 당황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얼굴색이 이렇게 막 확 바뀌면서 안전부조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그래요. 오늘 또 하나 걸렸어. 2명이나 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죠. 저는 좀 약간 자세치 않거나 너무 과도한 친절을 이제 베풀거나 이럴 때 뭔가 그 서류나 그런 거를 계약하고 그럴 때는 꼭 먼저 녹음을 하거나 그걸 써달라 그래요. 써달라고 그러는 거를 처음 듣나 봐요. 되게 놀래더라고요. 제가 아니 귤 하나 5,000원짜리도 썩었나 안 썩었나 보는데 하물며 이 몇 억짜리 집을 구매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어떤 장치도 없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싹 했었나 봐요. 이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분 참 까다롭네. 보통 사람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사람들이 보면
그런 데 가서 막 친절을 베풀면 뭐 시인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해대는 거죠.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저 좋은 감정으로 누군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참 잘 사세요.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저보고도 어쩜 그렇게 정확하고 사람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그렇게 사시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제가 이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착하면 선한 사람, 나쁜 놈이 안 온다고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하고도 좀 전에 통화했지만 원리원칙주의자라고 피곤하다고 아들내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친구 이 다음에 탄탄대로 잘 살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길 일도 없고 제도권에서 벗어날 일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뭐 그걸 갖다가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anyway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비슷해서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뭔가를 도모하려 진짜 그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달달달달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굴러가요. 계산기 돌리는 사람들 보여요. 그게 또 왜 저러지? 굳이 저러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왜 저럴까? 도모하려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장에 냄새도 맡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걸 판단하는 건 뭐 전적으로 개인의 해안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은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귀 얇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뭔가 찜찜하다, 이건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내 의견을 따르는 것도 결코 후회에 남지 않는 그런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오래된 글인데 썼어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그러나 내 주변에 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한결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하루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